광주에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기 출소 후에 순천에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순천 지역이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19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만 고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혼자 사는 성인 여성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순천이 요새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만기 출소 뒤 순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맘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막상 딸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 가까이 근처에 온다니까 되게 불안하고. 사건 피해자는 10대부터 30대까지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과 나이, 거주지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따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사는 집에만 고지가 돼 범죄 표적이 되곤 하는 혼자 사는 여성들은 정보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로 제한됩니다. 결국 불안하면 각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대충이라도 인상착이라도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들은 20대들인데 20대들이 모른다는 게 그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신청한 경우에는 통지를 해주고 1인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다 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자체 등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즉시 퇴거하라. 거주 결사 반대. 이런 현수막들이 빼곡히 붙은 이후 연쇄의 성폭행범 박병아가 지난 10월 출소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반경 500m 안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대학가 원룸이 밀집돼 있습니다. 박 씨와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가구만 1,500여 세대. 주민들은 박 씨와 함께 살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아가 출소하고 거주지를 잡은 건 10월 31일. 그날 이후 주민들의 시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딸을 둔 부모로서는 여기는 아무리 24시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안심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10명이 더 배치됐고 화성시도 경비 인력 6명을 별도 고용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주민들은 출입문에 침입 경보기를 달고 추가 잠금 장치와 호신용품까지 마련했습니다. 문이 밤에 잘 때 열리지 말라고 문 창틀 사이에 고정시켜주는 거.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비운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오진 않아요. 무섭다고 여자한테. 계약이니까 월세를 내고 딴 집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태는 2년 전에도 빚어진 바 있습니다. 조두순 오늘 오전 출소했습니다. 조두순. 올 들어 그가 이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은 안산 시내에서 동만 옮겨 월세집을 구했는데 뒤늦게 계약자가 조두순이란 걸 안 집주인은 쇠창살로 집을 막아버렸습니다. 요 골목이 다 애들 학교 가는 통로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못 들어오게요. 아무튼 막았어. 부동산 특약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서는 경고하는 경고인이 성범죄자인 경우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CCTV에 경비 초소까지. 안산시는 조두순 집 근처에 4억 원을, 화성시는 박병아 집 근처에 3억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거처를 옮긴다면 그때마다 이런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넘게 복역한 성범죄자, 내년 66명을 포함해 2025년까지 180여 명이 출소 예정입니다. 이들이 집을 구할 동네, 이사갈 동네마다 소요 사태는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한 사람이 우리 옆에 산다는 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분노일 수밖에 없죠.
당장 내년에 출소하는 성범죄자 가운데 전과 3회 이상 상습범만 50명이 넘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제도를 개선할 논의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거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의 문제도 있지만 법무부는 결국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최소한 학교 주변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이 참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과 학교 등의 밀집도가 높은 국내 현실상 대안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경 2km, 반경 1km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럼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갈 데가 없을 거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조두순과 박병환은 각각 12년, 15년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 양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우리 사회가 아직 매듭짓지 못한 숙제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